네, 이번에 좀 건강 관련돼 있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특히 조금 이제 운동의 횟수가 많다든지, 일주일에 뭐 거의 매일 운동하신다든지, 또 그러면서도 운동의 강도가 조금 있으신, 소위 저희가 말하는 과하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조금 주의 깊게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남성분이라면 더더욱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이 뭐냐면요. 과도한 운동이 몸에 나쁠 수 있고, 심지어는 이게 실명의 가능성까지 있는 그 황반 변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걸 얘기 드리기 전에 황반 변성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황반 변성이라는 거는 색깔과 사물을 구분하는 그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 쪽에 이상이 생겨가지고요.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벽에 보면 타일 있죠. 욕실 같은 데 보면 타일이 가로, 세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 딱 보면은 그 선이 약간 중앙 가운데 부분이 선이 조금 휘어져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거나 아니면 책이나 신문 같은 것들을 읽으실 때 글자 사이에 뭔가, 왜 이렇게 좀 글자 사이가 띄어져 있지? 이런 느낌이 좀 생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물의 가운데 부분이 좀 검거나 비어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사물이 좀 찌그러져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 내가 눈이 좀 피곤한가 보다, 몸이 좀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질환이에요. 질병이에요. 황반 변성이라는 질병이고요. 이게 심해지거나 계속 놔두셔가지고 점점 좀 심해지고 하면은 관리를 안 하시면 아주 심각할 경우에는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원인이 또 굉장히 많은데요. 유전에 의한 그런 원인도 있고 염증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뭐 고도 근시가 너무 좀 심해진다든지 혹은 자외선 때문에 혹은 고열량 위주의 식습관 굉장히 좀 이제 뭐 패스트푸드 많이 먹고 야식 많이 먹고 뭐 한 번에 드실 때도 보면 그런 달달하고 막 그런 것들 많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혹은 흡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백해무익하죠. 담배 피시는 분들 중에서 하루에 한 갑 이상 담배 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황반변성의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담배를 좀 한참 폈었는데 피면은 뭐 하루에 2갑, 3갑은 그냥 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기억이 좀 나거든요. 지금 정확히 하도 오래돼가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이 폈어요. 젊은 객기에 약간 그렇게 좀 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담배를 제가 피우지 않는데 이런 담배 피우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황반 변성이 굉장히 이제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자, 이게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운동량하고 황반 변성의 발생,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2002년과 2003년 당시에 이제 45세에서 79세 사이에 있었던 성인분들 21만 1960명의 운동량과 현재 건강 상태 같은 것들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운동량은요, 땀이 이제 몸에 막 이렇게 막 흐르고 옷이 흠뻑 베일 정도 굉장히 이제 조금 운동 중에서 강도가 있는 거죠. 그런 운동,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뭐 빠르게 걷는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탁구나 뭐 테니스라든지 이렇게 좀 공간에서 이렇게 몸을 격렬하게 움직인다든지 뭐 이런 운동들 있죠. 이런 운동들을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나이가 45세부터 79세예요. 이게 젊은 분들은 아니고 조금 있으신 분들이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조금 강도 있는 운동을 하는 것들을 체크했고요. 예를 들어서 주 5회 이상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과도한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정하고 주 1회에서 4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아까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의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나중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 연구 대상자들의 황반변성 발생 여부를 조사를 했는데요. 자, 그 결과 재밌게도 주 5회 이상 과도한 운동을 하시는 남성분들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과 비교를 했을 때 황반변성이 생길 위험도가 54%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게도 여성분들 있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 운동량이 황반변성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아니 왜 질병이 남녀를 이렇게 차별하지? 아무튼 남성분들만 운동을 격렬하게 했을 때 54% 높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여기는 뭐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운동을 과도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조금 서로 좀 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무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황반변성은 망막을 둘러싼 막이 있어요. 막인 그 안구맥락막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미세혈관이 자라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약간 굴곡이 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생기는데 운동을 과도하게 하면 혈압이 오르게 되고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맥락막, 안구 맥락막에 미세혈관들이 자라잖아요. 근데 거기에 미세혈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혈압이 높아지면서 두꺼워져요. 그래서 이제 미세혈관이 더 잘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이제 뭐 운동을 할 때 약간 막 격렬하게 운동해가지고 안압이 높아지는, 제가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그 실내 운동할 때 보면 숨을 참고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운동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체적으로 몸에 혈압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세혈관이 좀 많이 생겨요. 그런 것들 때문에 황반변성의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연구진에서는 운동량하고 이 황반변성의 관계에서 성별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래도 대규모 데이터 21만 명 정도를 이제 연구를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황반변성 고위험군인 남성분들에게는 조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한쪽 눈에 이미 예를 들어서 황반변성이 좀 생겼거나 아니면 황반변성 고위험군, 뭐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까 유전 요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가족력이 있다든지 나이가 좀 많다든지, 특히 흡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조금 이제 너무 고강도 훈련까지는 보다는 좀 중강도로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금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몸도 좀 더 건강해지시고 하면은 천천히 이제 운동 강도를 높이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막 엄청 세게 나가면은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운동을 하다가 약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는 미국 의학협회 자마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도 게재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 물론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제가 소개를 드리지만 이게 약간 뭐 공포 마케팅 이런 것도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이 약간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 매주 강도 높은 운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황반변성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유전적 요인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54% 높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 54%가 사실은 그냥 숫자로 봤을 때는 좀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기사화시키는 경우에 혹은 뭐 의사들이 얘기를 할 때 좀 주의를 당부드리는 입장에서 이 숫자를 갖다 이렇게 좀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원래 황반변성의 발병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54%라는 숫자를 거기다 대입을 해봐도 아주 큰, 굉장히 우리가 막 공포를 느낄 만한 정도의 의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요. 많은 연구들이 이런 과도한 운동이 독이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황반변성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정말 엄청나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건 뭐 연구 데이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는 경향이 좀 있어요. 건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리한 운동으로 아픈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그런 걸 올리지 않아요. 유튜브 영상으로도 잘 만들지 않고요. 주변에 또 얘기도 잘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반대로 굉장히 높은 강도로 달리기를 하면서도 몸이 막 멀쩡하고 건강하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어필하죠. 인스타그램에다 사진도 많이 올리고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이런 것들이 뭐 무조건 맞다, 틀리다라는 걸 저희들이 재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어쨌든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내 몸을 살펴보고 나는 혹시 좀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이라도 한번 해본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만으로도 조금 더 건강을 잘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정말 열정을 다해서 달리기라든지 공부라든지 취미활동 이런 것들 혹은 일 이런 것들을 정말 미친 듯이 몰아서 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은 그런 경험들은 정말 값진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망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무리하게 평생 하는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그게 너무 행복해서 견딜 수 없다면 제가 뭐 딱히 말릴 수는 없겠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몸을 망치는 걸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젠가 뒤에는 후회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좀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가 혹시 너무 과도하게 훈련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닐까? 달리기가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그렇죠. 과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한 것 같아요.